안녕하세요. 갈수록 성적이 오르는 공부법의 유현경입니다. 네, 우리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 또 저 같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점점 오르게 할까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2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과목은 과학과 물리입니다. 과학과 물리는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내용상 큰 변화가 없어요. 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10년, 5년 이런 아이들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왜 요즘 아이들은 점점 더 이해력이 부족하지? 분명히 이걸 예전에 선배들은 풀었었는데 왜 이 문제를 아이들이 이해를 못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보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냐면요. 교과서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읽고 그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고 또 한국말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뭔가 배워온 게 있으니까 그럼 이걸 보고 무슨 말이구나 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요즘에 아주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문해력에 대한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또 있냐면요. 제가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시험 문제를 내면 아이들이 항상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막 급하게 뛰어 올라가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이게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있나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써놓은 문제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즉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는 이해를 했는데 또는 뭐 인강을 들으면서 학원을 가선 이해했는데 이게 혼자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자기 혼자서는 이 글을 이해할 수가 없고 무엇을 묻는지조차 잘 파악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논술형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쓰라고 지시어를 주면 뭘 쓰라고 하는 거냐, 네, 도대체 어떻게 쓰라는 거냐 라는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꼭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해력,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길러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EBS에서 얼마 전에 6부작으로 당신의 문해력은 괜찮냐 라는 그런 다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해력이 도대체 뭐지? 난 정말 괜찮나? 성인들도 많이 부족하다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문해력은 말 그대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럼 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게 공부와 어떤 연관이 되어 있나 라고 하면 우리 공부를 한다는 거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서 이걸 내 것으로 만들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어떻게 공부할 수 있냐면요, 누군가 설명해 주는 거나 영상을 보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잖아요. 양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5, 6학년도 많은데요. 비교할 수가 없죠. 특히 고등학교 가면요.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런데 그 많은 양을 누군가의 설명을 통해서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 아이가 공부 시간이 길어질까요? 그래서 문해력이 높아지면요, 학습 효율이 좋아집니다. 내가 혼자 글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해할 수 있다면 누군가의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글을 읽고 이해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아이들이 계속 설명을 듣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설명을 잘한다더라, 저 사람이 쪽집게라더라 이러면서. 그런데 그거를 본다고 해서 내가 성적이 느는 건 아니거든요.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적이 오르죠? 그렇죠. 그걸 보고 내 걸로 만들어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시험 보셨잖아요. 시험 시간이 되면 그 누구도 나에게 시험 문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유튜브, 영상 강의 아무도 나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제가 혼자 그 글을 읽고 해석을 해서 답을 찾아야 되고 또는 내 생각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나 또는 이런 다른 좋은 선생님의 그런 설명에 의존해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공부를 하는 듯한 착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 수능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수능 문제를 막 이렇게 풀어주면요,
어쩔 때는 아이들이 박수를 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선생님 정말 잘 푸시네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지 내가 좀 잘 풀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되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야, 너네 선생님 구경하지 말고 니네가 풀어야지. 선생님 구경하지 마. 문제 푸는 거 내가 잘 푸는 거 전혀 소용없어. 너가 풀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글을 읽고 해결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해력 뒤에 이 역자가 힘력자죠. 자, 우리 근력, 뭐 사고력, 창의력 이 뒤에 역자 되게 많이 붙이는데요. 우리 쉬운 예로 근력이라는 얘기를 한번 단어를 생각해 볼게요. 근력, 근육의 힘. 어떻게 해야 기를 수 있죠? 그렇죠. 운동을 해야 기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영상을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면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게 내 몸의 힘으로 저절로 되진 않는다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내가 어떤 좋은 강의를 듣고 좋은 설명을 듣고 또 좋은 영상을 본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되진 않거든요. 내가 글을 읽고 그걸 해석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그게 내 성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만 공부하길 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요즘 대학생들도 과외한대요. 과외를 받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정말 이 일도 잘하고 1억을 원하신다면 우리 아이가 새로운 처음 보는 글을 읽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스스로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문해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그러면 중요하다는 건 알겠다. 그럼 어떻게 키울까? 그리고 내 아이는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문해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